안녕하십니까. 문법의 희망, 문법 문제풀이의 희망, ETP 잉글리쉬 이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5강까지 중요한 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부하고 나면 어법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밑줄 쳐 있는 문제 보면 왜 밑줄 쳤는지 모르겠고, 사지선다나 오지선다에서 답을 골라도 왜 그게 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알죠?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준다든가 혹은 답안지를 봤을 때는 그게 그건지 알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못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도대체 그게 뭘 하라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문제풀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밑줄 친 부분들에서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for가 시작했어요. for. 그런데 얘가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그러면서 여기에 밑줄이 하나 이렇게 쳐 있었어요. 그리고 A번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자, 전치사는 도대체 뭘 보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전치사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미가 제대로 쓰였느냐, 이 두 가지 보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전치사구는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명사까지 가야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갑니까? sensible, 그 다음에 investors까지 가죠. investors까지 가서 여기까지가 명사가 나오니 전치사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는 항상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문장에서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지 않는 아이들, 이런 것들은 다 수식어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어구는 사실은 문장의 구성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도 원래 전치사구는 그 앞에 있는 무언가를 꾸며주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뒷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항상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물론 얘도 누구야? 수식어구라서 문장의 구성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애가 되지요.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저 for라는 의미가 맞느냐? 여러분, for 우리 무슨 뜻만 알고 있어요? 보통 for 그러면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만 알고 있는데, 자,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이런 뜻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치사의 의미를 잘 안 외우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치사도 일종의 단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sensible investor, 저 합리적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얘 부사 역할을 하면서 수식어구니까 문장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또 나오느냐? 전치사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전치사는 무조건 전치사부터 어디까지? 명사가 나오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in하고 더가 나왔네. 이 더는 왜 나왔을까? 야, 나 명사 시작해 라고 알려주는 장치죠. 관사가 항상 명사가 시작한다는 장치입니다. 얘도 명사 나오는 데까지. 그러면 stock market까지, 주식시장, stock market, 요까지가 명사구가 되면서 전치사의 명사가 왔으니 전치사구도 마무리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할 거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나 정확히 볼까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투자자입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 전치사구 전체가 누굴 소식하냐면 앞에 있는 전치사 속에 있는 끝에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전치사구 두 개가 나왔는데 역시 얘도 무슨 어구? 수식어구예요. 왜? 주어 목적어 보호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that 이라는 접속사가 탁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B번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that을 보면 사람들은 아, 이거 접속사야, 명사절이야, 이 생각만 하지만 실제로 이 that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할 수 있다? 대명사도 할 수 있고 또 형용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절도 할 수 있고 명사절, 접속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만 하면 맞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만 하면 맞는데 도대체 저 중에 뭘로 쓰였느냐, 혹은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만 보면 알 수가 없다. 문법 문제의 항상 중심은 누구라고? 그 문제에 등장하는 본동사가 중심인데 아직 이 문장에 동사가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진 얘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happens in any particular y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happens 동사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자, 여기 동사가 등장을 했고 몇 형식 동사? 1형식 동사예요. 1형식 동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in any. 자, 전치사고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명사가 나오는 데까지. 그럼 particular 형용사니까 아직 아니고 year까지가 전치사구가 되면서 얘는 얘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뭐가 됐다? 부사가 됐다. 역시 수식어구니까 문장에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뭘 보라는 얘기냐?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D번 이렇게 줬어요. C번은 어디다 줬나요? C번은 any에다 줬네요. any에다가 C번을 줬는데, 자, any는 형용사거든요. 요 형용사도 얘 꾸며줄 수 있고 요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C번의 역할은 맞아요. 요 덩어리 안에서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만 보면 돼? B번이 틀렸느냐, D번이 틀렸느냐, 이거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얘는 2형식 동사고요. 문장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격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자, usually 얘 부사잖아요. 그럼 부사는 문장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써 있어도 무시하라니까요. 해놓고 그 뒤에 뭐가 있어? insignificant가 있어요. 자,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그런데 형용사는 역할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의 역할을 하거나. 자, 지금 2형식이니까 보어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형용사의 양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바로 앞에 누가 있고 부사가 있고 바로 뒤엔 누가 있어요? 마침표가 있죠. 즉 양쪽에 명사가 없어요. 따라서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줄이 쳐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된다? 보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보어는 나왔습니다. 얘가 문장 필수어구죠. 여기 뭐 나왔어요? 동사가 2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줘야 돼? 주어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안 봐요? 수식어구 빼도 된다니까요. 자, 얘가 주어가 돼야 되죠. 또 하나는요, 이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that은 분명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저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부사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나 명사절 접속사나 둘 중에 하나로 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되면 형용사절이 돼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면서 명사절이 되면 명사가 되는데 뒤에 무슨 문장 가져야 돼요? 완벽한 문장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1형식 동사가 나왔는데 누가 안 나왔어? 주어가 안 나왔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 됐죠. 그러면 이 전체의 덩어리는 뭐가 됐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형용사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뭘 해줘야 돼? 주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누가 해야 됩니까? 형용사가 하는 게 아니죠. 명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어울리는 접속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what을 써라.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 저거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얘가 여기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할 일이 없구나, 여기에 뭔가 품사가 잘못 붙었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문제들의 어법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 1번 그 밑줄 친 아이의 품사가 뭡니까? 이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은요, 그 문장의 본동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본동사가 문법 문제 풀 때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뭔가를 정하고 뭔가를 이렇게 재보고 하지 않겠어요? 기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얼마나 길어, 근데 그 여기하고 저기가 몰라 어딘지,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그 길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모든 건 다 누구 기준으로? 본동사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얘가 본동사다. 선생님, haven이 본동사인지 is가 본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쉬워요.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접속사가 여기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접속사의 오른편에 있는 동사는 본동사가 안 돼요. 누구에 걸려서? 접속사에 걸려서. 여러분 거꾸로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접속사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왔었다. 그러면 접속사의 오른편에 있는 동사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가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본동사가 아니고 이 문장은 얘 중심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몇 형식이었다? 2형식이었다. 그러면 뭐하고 뭘 찾아줘야 되는데 주어 하는 애하고 보어 하는 애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식어고 이런 거 다 빼요. 다 빼고 나서 보어하는 아이는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 that happens. 제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대절에 happen이 일형식으로 오면서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를 뭐라고 불러?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다. 그런데 형용사는 주어를 할 수 있다 없다? 주어를 할 수가 없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돼야만 하고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니까 that이라는 접속사를 what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는 과정이 어법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밑줄을 쳤을 때 무조건 모르겠다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요. 의미만 단순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왜? 어법 문제지 해석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보시고 그 밑줄 친 아이가 품사를 보시고 품사를 보면 묶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동사를 찾아서 그 본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즉 주어, 목적어, 보호 따위를 찾아주시면서 그게 제대로 구성됐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샘플로 봤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든지 이 어법 문제 푸는 건 같은 단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항상 뭘 봐라? 품사 보고 본동사 찾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살짝 얘기했지만 동사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누가 본동사다? 접속사에 안 걸리는 동사가 본동사예요. 걔가 문장의 기준이 될 거고 그 동사만 가지고 문장 전체의 구조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문장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문장 풀기를 하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 문장 갖고 적절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집 가지고 직접 풀어보시고 만약에 풀어보시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아마 답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독자가 많지 않잖아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때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적을 때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